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입니다. 어젯밤에 둥근 보름달이 한밤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었고요. 둥근 달은 그 자체로 많은 생명체에게 온갖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감성을 그대로 안아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포근하고 한가로웠습니다. 달처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말이나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도 포근하게 감쌀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많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평화롭겠지요. 그만큼 선하고 밝은 내공의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정화하는 수행정진의 길이 왜 늘 강조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8월 한가위라고도 하지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고요. 한가위는 크다와 가운데라는 말을 합쳐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추석 글자를 풀이하면 가을 저녁, 더불어 가을의 달빛이 좋은 밤이라는 뜻이고요. 달이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추석은 신라 중엽 이후 한자로 중춘이 월석이니 하던 말이 추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독백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법구경 말씀. 추석날 한가위의 풍성함과 즐거움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8월 한가위의 여유와 풍성함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자연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행복론은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힘을 기르면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모든 판단의 주체는 나임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시라는 길,
안내해 주시는데요. 기도도 염불도 다 명상이다라시는 마음이 확 트이는 법문 함께 듣습니다. 자식도 직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인생이 편하다. 여러분 이제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아.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요즘같이 금리 없을 때는 저 배당 수익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삼성에 500만이 물렸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지금 물려 있어. 아예 나이 어린 사람 빼놓고 아예 연세 드신 분들도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빼고 나면 말이 500만이지 실제로는 10%가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난리 났잖아. 슬픈 얘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뭘고 이렇게 화두를 잡지. 우리나라에 BTS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BTS 이름 대봐.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의외로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예전처럼 공유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들이 다 잘려서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나이 들었을 때 자식하고 공감대도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은 공감대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유 저 잔소리라는 생각을 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식은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니 같은 한국말을 써. 그런데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야. 손자가 쓰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가 훨씬 더 커지는 시절이 온 거예요. 편리할수록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없으면 여러분만 하더라도 컴퓨터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 세대가 컴퓨터 거의 1세대입니다. 제가 윈도우를 쓴 게 아니고 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세대고 저희 윗세대들은 컴퓨터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우리부터 한 40대까지가 컴퓨터를 주로 쓰고 저도 컴퓨터를 잡고 살거든요. 책상을 안 쓰고 배 위에 노트북을 놓고 2개의 손가락으로 칩니다. 2개의 손가락으로 1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건을 만드나 나도 궁금해.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도 사실은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택시급이야. 몇 년 안 써도 애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지금도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지금 3일째 컴퓨터 노트북 안 끄거든요. 근데 저 안 끄면 쟤 죽어간다고. 나 좀 꺼줘요. 뭐 이렇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계속 꺼야 되거든. 30대부터 한 50대 정도가 사실은 컴퓨터 세대고 그 이하가 되면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대학에서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5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은 또 스마트폰 세대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세대야. 왠지 아세요? 컴퓨터보다는 이게 편해. 이거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컴퓨터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편해합니다. 근데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안 쓰더라도 몇 년에 하나씩은 그냥 바꿔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안 바꿨다가 바꾸잖아? 그럼 기술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저는 전에 그런 어른을 뵀어요.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로 윈도우를 까니까 낮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걸로.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폰 이런 거 사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비싼 거 사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봅니다.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진짜 비극적으로 문명과 단절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인간 소외 말고도 문명 소외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돈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신비 그런 거 돈 아까운데 그냥 싼 거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기계도 싼 거. 그러면 인생이 싸죠. 뭐 과소비를 조장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소외당하면 그 다음에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끼어들지를 못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나와. 30% 이상의 소외가 작동하면 사실은 상대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얘기만 하지 긴 얘기는 끊어져요. 벌써 자식과 그런 경우들도 벌어질 겁니다. 그나마 자식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주면 효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린 자식 같으면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봐야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논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거를 세대차라고 단순히 얘기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살 날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고 싶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빌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벌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 죽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최대한 따라가 봐라. 그리고 애들이 뭐라도 하면 먹으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틱틱거리지 마. 그거 뭔 맛으로 먹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쥐죽은 듯이 따라가.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봐. 이렇게 먹으면서 화두를 잡아. 딸이나 누가 새로운 거 사줬어. 근데 얼굴이 씹쭈구리한 얼굴이야. 다시 안 사준다. 청국장이나 먹어라. 이렇게 된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점점 더 단절된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버리고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의지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의 얘기처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도 꼰대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겠다 이런 자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교양이 있어.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냥 끊어. 그리고 내 자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의 자식 같은 건 더 잘 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그건 상대를 안 해버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변에 젊은 사람 한둘은 돈을 주든 뭐 밥을 사주든 뭐 이렇게 해서 잘 꼬드기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너무 늦춰서 가지 마세요. 최대한. 물론 내 편한 게 좋아.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게 편하고 그 편한 거에 만족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고독해져요.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 공황장애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감 문제예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사실 옆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못했는데 내가 자존감 하나는 진짜 강했어. 그래서 욕을 먹어도 내가 납득할 만한 거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맞아도 안 바꿔. 아니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맞으면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맞아도 뚝심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유튜브 하다가 악플 막 달려도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제가 기가 막힌 생각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말래. 근데 우리는 보면 재밌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너는 지금도 내 거를 싫어하는 놈은 2번 욕을 먹는 거거든. 자기한테 2번 데미지가 있거든. 보면서 기분이 나쁜 게 하나. 그리고 그 댓글을 다는 거야. 나를 욕하려고. 그때 지 시간을 빨리 지 나한테.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나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댓글이 많이 달림으로 인해서 내 영상이 유튜브가 이거는 관심 영상인가 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인공지능께서 이걸 띄워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뭐 데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그 얘기를 했어요. 욕 많이 먹었는데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이렇게 다 쪼개보면 다 흠이 있고 문제점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인이라도 공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혼남입니다. 공자 3대 이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집은 가기만 하면 이혼이야? 3대가 연타로 이혼했다니까? 까다로운 거지.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보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끊어보면 온전히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온전히 모자른 사람도 없고 온전한 악인도 없다. 논문 같은 거 쓸 때 꼭 이렇게 받아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눈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위인이나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도 눈에 뒤집어 씌우면 객관적 서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부터 그런 걸 배우거든요.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네가 좋아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쪼개봐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욕을 또 많이 해놨더라고. 총량에서 존경할 점이 많으면 많은 거지. 이순시장도 사실 흠이 있고 세종대왕도 흠이 있고 아버지 이방원이 죽을 때 내 아들은 고기 아니면 얘가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상중에도 고기를 올리도록 해라. 이게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하나예요. 난 그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었거든. 도대체 저렇게 이쁜 자식은 아버지도 참 뿌듯하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이걸 받아야 되냐? 유교적 효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효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야, 상중에 어디 고기 반찬이 넘어가? 논어에 분명히 공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상중에 고기 반찬을 먹으면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예. 이러니까 걔가 나가고 나서 공자가 이게 저게 정상적인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투는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한 거예요. 공자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게 뒷담화도 잘 합니다. 농담도 하고. 부처님하고는 달라.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참 허허 이랬을 것 같은. 근데 공자는 약간 드라마틱해요.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세종도 비판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어.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끊어보면, 근데 왜 그렇게 끊어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악인도 없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나쁜 놈도 없고 온전히 좋은 사람도 없어. 선인도 없어.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다 쪼개놓으면 별 볼 일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게 노자가 있는데, 노자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현을 자꾸 높이니까 우리가 다 쩌리가 되는 거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선인도 없고 온전한 악인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쩌리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봐봐, 다 쪼개놓고 보면 어떤 부분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한 것도 있고 다 그게 섞여 있거든. 그 중에서 잘한 부분이 더 많으냐 나쁜 부분이 더 많으냐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총평가가 매겨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대에 말아서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 그렇지 해방이 안 됐으면 안중근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마 빈라덴 같이 됐을걸.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안중근이 의사요. 빈라덴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모르겠다. 아랍에서는 영웅이에요. 우리는 미국식 시각에서 보니까 걔가 테러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봐. 중동 사람이, 아랍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9.11 테러 이런 거, 저것들은 왜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테러를 해? 라고 했을 때 중동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이준 열사,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왜 우리는 테러밖에 할 수가 없었냐? 정당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부당성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 세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의 어떤 원흉적인 사람인데 초대 총독이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방법밖에 그 당시에 취할 수가 없었냐? 주권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아랍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행동을 하겠냐.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그런 쪽을 볼 때는 오히려 눈물을 흘려. 한이 있는 거지. 우리도 아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하얼빈에서 류순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인이라면, 조선인이라면 눈물을 흘리겠지. 내세울 수 있어? 내세울 수는 없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걔네도 뭔가 할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야. 걔네의 호소는, 우리는 미국 쪽 시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걔네의 호소가 들리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으면 저거를 저렇게 주기적으로 테러를 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걔네 입장을 판단은 못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또 정당화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저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는 인지는 해볼 수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래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쪽에서 한번 보고 저쪽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꼭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위인이 있든지 성인이 있든지 그 사람을 쪼개놨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도 문제점은 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지. 야소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자기 아들 라우라가 이제 왕인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애 아빠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야소다라가 잘 참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 면을 잡고 어느 한쪽을 보니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끊어봤을 때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다더라. 순전히 다 정당하고 좋고 선만 있는 사람 없고 순전히 다 악만 있는 사람은 없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좋고 나쁘다는 것도 실제로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다 평등이야. 너나 나나, 니나 쟤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덜 먹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 주체는 나잖아요. 다 대등 관계라면 나는 똥개도 지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인류 중에서 최고 아니야?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일반적 행복은 비교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평등에서는 행복이 안 돼요. 스마트폰도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가진 사람만 행복해요. 다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구찌나 샤넬도 저게 지금 요즘은 젊은 애들도 알바해서 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게 어느 정도 퍼지잖아요? 그러면 구찌나 샤넬로는 행복하지 않아. 에르메스 정도가 올라와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걸로 행복감이 있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 근데 그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한테 부러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젊음이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아무리 뭐 인물이 어쩌네 저쩌네 뭐 연예인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젊은 놈한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가냐면 그 결혼정보회사. 거기에 등록을 하면 뭐 능력이 있고 연봉이 좋고 필요 없어. 20대부터 팔린대. 뭐 30대 여자가 뭐가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래도 30대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됐대. 됐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50 넘었는데 체력으로 이기겠어. 뭐 기억력으로 이기겠어. 아예 머리 좋아봐야 같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머리 좋은 거지. 젊은 놈한테 안 돼. 우리도 안 돼. 그걸로는 이기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걸로 극복하는 거는 젊었을 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는 사실 돈으로 이겨요. 그리고 돈으로 이기는 거의 기본은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 뭐냐면 입으로만 한 통 내. 입을 꼬매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 돈으로 지르거나 안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 같이 끼워줘요. 끼워주면 돈 내면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객관적인 거고, 객관적 우월성을 가졌을 때 훨씬 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이기겠기 때문에 주관적 우월성도 가져야 돼요. 그 주관적 우월성이 뭐냐면 나의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그 동기창의 화환에 나오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명나라 때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예요, 화가. 그런데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학문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야 그걸 서권기 문자향이라고 합니다. 책의 기운, 문자의 향기.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 작품에는 학문적인 것들, 공부력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할 때 그 양반이 화환이라고 하는 화론을 썼었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거기서 나오는 얘기고 되게 멋있지 않아?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여러분은 만 권의 책을 못 읽어요. 노안이야. 노안은 책 못 읽어. 그래, 만리를 다녀. 만리는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다니면 비행기 타고 패키지로 서유럽 9박 11일짜리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만리 바로 될걸?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참 좋아했어요.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진짜 멋있어요. 그 사람은 예술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진짜 구라도 잘 치고 멋있게 산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사실 명상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면 과제로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찍 죽을 자신이 없으면 명상을 해라. 그리고 명상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가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연불하는 것도 사실은 명상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연불에도 있어. 고성연불 10종 공덕 이렇게 해서 연불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연불을 하면 10가지 아주 좋은 공덕이 생긴다. 그래서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복덕이 산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과 더불어서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잘 이렇게 염송하시면서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총지, 이렇게 다라니를 총지라고 번역해요. 총지, 모든 좋은 공덕의 집합체. 그래서 마일리지가 쭉쭉 잘 쌓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좋은 공덕을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 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 따라서 같이 잘 맞춰서 좋은 공덕을 많이 쌓고 그 공덕의 힘으로 무탈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법문의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전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우주이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는 동기천의 화환에 나온 글귀 등등 우리 마음을 반짝반짝 빛나고 풍성하게 이끌어준 법문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각 사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여러분과 함께 추석 차례를 사찰에서 지낸다는 것 의미가 있죠.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사찰에서 하는 합동 추석 차례에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